안녕하십니까. 이제 형법 2개년 최신 판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신 판례 마무리 잘 하시고, 요번에 중요한 최신 판례가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 정답률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꼭 숙지를 하시고, 심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형법정리 들어갑니다. 자,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을 원인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 이거를 운전이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결함이기 때문에 그 고장이죠. 자, 고장이라든지 결함 때문에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이건 운전으로 본다 안 본다?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해당한다면 제형지 반하고.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법정 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정해석 유추 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한다냐 틀렸죠. 자, 여기 법원의 재판에는 당연히 뭐 있죠?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소 심판도 당연히 포함된다, 된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정리 반한다고 보시고. 자,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보시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했죠. 자, 우리 병역 거부 사건이 있는데, 자,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 있죠. 거부의 경우에 예비군 훈련 제15조 9 1호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보아야 한다 이렇게 봐 있죠. 자, 근데 여기 그 병역 거부 사건에서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진정한 양심에 따라서 병역 거부나 이렇게 예비군 훈련 거부하는 것은 여기 88조 병역 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기존에 그 병역 거부 사건에서 본다면 이거는 구속 요건. 자, 이거는 이제 병역법 예비군법 15조 1항에 이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지 이런 거를 뭐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다음에 책임이 조각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질문이 된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들어갈게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그 법률 30조 제2항 1호 또 14조에서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 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 파일 이외에 4번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 해석하는 것은 제형법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조문에 보면은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원본 문서나 전자 파일 여기만 요 기록에 유출하면 안 되는데 요 원본에 뭘 포함시키면 안 된다. 4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다 보시고,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시키면 제형법정지 반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원본 문서에 4번까지 포함시킨다. 그냥 간단히 원본 문서에 4번까지 포함시킨다면은 허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제형법정지 반한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 됐고 5번 들어갑니다. 자,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농기기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 그러면 이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우리 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뭐다?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안으므로 이거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8에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보셔야겠죠. 자, 우리 이거 좀 잘 보시고. 자, 5번도 자,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에 해당한다 안 한다.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여기 자동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자, 6번 들어갑니다. 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또는 제2항 2회 이상, 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이와 같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된 19년 6월 2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항 위반 전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위반한 자, 여기에는 여기에 당연히 그 전에 했던 위반한 전과, 그 전에 했던 전과도 당연히 포함된다 보셔야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일사부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2회 이상 범할 때, 자, 44조 1항 또는 2항에 2회 이상 범할 때 여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그 전에 했던 전과도 당연히 포함된다 보셔야겠죠. 자, 됐고. 자, 7번 들어갑니다.
자, 부작위범. 자, 2번 등을 할 때 당의 보호 의무자로서 자, 보건복지부 등이 적어는 2번 등의 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자, 57조 제2호는 24조 제1항을 위반해서 이번 동의서는 보호 의무 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형식에 비춰보면 보호 의무자의 서류, 수수, 의무 위반, 자, 의무 위반입니다. 서류, 수수 등의 의무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 이런 구정신보건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의 부작위만 실현할 수 있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보건복지부에 정하는 2번 등의 동의서 및 보호자 의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받아라 하는 거야. 그죠? 받아라. 그러면 이거 뭐지? 명령규범이에요. 자,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이걸 뭐라 하죠? 이거를 진정부작위범이죠. 그래서 예컨대 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이 부진정 부작위범이고, 자,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당연히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진정부작위범이다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서류를 받아라, 받아라. 기 때문에 이거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될 수는 없다 보이죠. 자, 해설자 한번 잠깐 볼게요. 판결지. 여기 보시면 밑줄 볼게요. 자, 2번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 보건복지부 청하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뭐 하라? 받아야 한다. 받아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쭉 있다 보면 이런 보호의무자의 서류 수수 의무 위반이죠. 의무 위반, 즉 명령규범을 위반한 거는 구정신보건법 위반에 구성요건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는 뭐다? 진정부작위범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금지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한다면은 이거를 부진정부작위범이고, 명령규범을 부작위로 실현하면 이제 진정부작위범인데, 이거는 당연히 받아라 했기 때문에 명령규범이죠. 자, 명령규범이기 때문에 이걸 부작위로 하면 이제 진정부작위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업무상 배임죄는 부작위에서 실현도 가능하죠. 당연히 이제 부작위 실현 가능한데, 그런 부작위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에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억스르려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구성요건 결과의 발생을 위험이 구체적으로 상해 부작위로 이뤄진다. 그리고 그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이 주어진 임무를 위한 점과 그 부작위 손해 발생됨을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업무상 부작위죠. 자, 업무상 배임죄 부작위로 실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업무상 배임죄는 배임죄를 저지르지 말란 얘기죠. 이건 금지규범이에요. 금지규범. 자, 이거는 이제 금지규범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뭐 금지규범입니다. 자, 금지규범이란 것은 부작위 동가치성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론에서, 즉 여기는 이 금지규범 같은 경우는 부작위 동가치성이 인정되겠죠. 동가치성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때 부작위 동가치성은 뭐야?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되고, 행위 정형에, 자, 보증인 지위와 행위 정형에 동가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금지규범이기 때문에 이때 부작위를 실행 착수 복귀 위해서는, 자,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없으려는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즉, 자기로 해서, 자기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부작위로 해서 행사할 수 없는 이런 동가치성이 인정돼야 되고,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 처리만 할 수 있는 보증인 지위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구성요건 발생 위험의 구체화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기에 의해서 구체적 위험, 자, 구체화된 상황에 부작위가 이루어지든, 자, 자기에 의해서 구성요건 결과를 발생하고 또 부작위에서 결과 발생이 동일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작위 동일성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배임죄 같은 경우는 배임 행위로 인해 가지고 손해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 또 당연히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고의 인식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생들과 함께 사용하던 단체 채팅방에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자에게 가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또라이 크크크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라는 글을 게시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죠. 즉 뭐냐면 자 이런 경우는 자 여기 한번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자 해설지 보면은 피고인이 이런 또라이라는 표현 있죠. 자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과 고충을 토론하고 의견을 구하는 사이버 공간에 상가는 피해자에 대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군의 군 질서니 군 모욕죄죠. 자, 군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가 물러나게 되었다 보지 않기 때문에 자, 군형법이 이렇습니다. 군형법에서 모욕죄가 되려면 위기 질서가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또라이란 그 자체만으로 군의 조직 질서가 그다음에 정당한 지휘체계가 물러나지지는 않는다는 보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 또라이 사건 모욕죄 안 되고 이거다. 이거는 이제 요 키워드 잡아주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위법성 파트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또라이다가 얘기한 것, 그죠? 이거는 이제 의견 교환이고 또 군 질서가 위기 질서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상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주의하시고요. 자, 10번을 합니다. 자,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게 해서 피해자 항거불능에 하거나 현재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에서는 실행 착수가 인정되죠. 그죠? 실제 간음 행위가 시행되어야만 그 실행 착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케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개시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반항 불가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또 실제로 간음 행위가 시행되어야만 그 실행 착수 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유사강간죄도 같다. 보시고. 자, 이제 판례 유지해 봅시다. 자, 주거침입 강간죄, 주거침입 강간 등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피해를 간음, 강제추행 등의 폭력을 행사할 때 성립한다. 주거침입을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지만 일종의 신분범이죠. 즉 주거를 침입을 해야 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신분범이다 본 거죠. 이때 선후가 바뀌어서 선후가 바뀌어서 강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 주거 침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고 자 이것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간 등의 주거 침입이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우리는 이제 강간죄의 그 실행착수치는 폭행 협박의 정도는 한 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재 곤란케 할 정도로 시작된다. 그리고 또 이것도 실제로 간음이 시작되는 그 실행착수 볼 것은 아니다. 즉 요거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위에 거 비죽은 것. 그래서 유사강간도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지문 출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든지 주거침입 강간. 자 주거침입 강간 이렇게 나왔죠. 그럼 주거침입을 신분으로 해서 주거침입을 한 자에 대해서 강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호가 바뀌면은 강간하고 나서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거는 뭘로 된다? 그렇죠. 이거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제가 시험 출제 포인트가 여기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시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 침입 행위 후 강간을 시행할 때 나간 때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을 한 다음에 강간 즉 항거불능이나 현재 곤란 정도 했을 때 시행 나갈 때이다. 그래서 사건 2번 보니까 강간죄는 사람이 강간하기 위해서 피해자 항거불능하거나 현재 곤란하게 할 때 시행 착수 있다고 볼 것이고 또 실제로 간음이 시작되어야만 그렇게 시행 착수 볼 것은 아니다. 폭행 협박 시행 착수 인정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유사강간도 같다.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또 출제 포인트 여기 주거 침입 후 강간하려면 순서가 어떻게 되지? 주거 침입을 하고 나서 강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강간을 하고 나서 주거 침입을 하게 되면 뭐다? 실체적 경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촬영하기고 피고인이 그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만든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뭐에 해당이 된다? 제작에 해당이 된다. 제작에 해당이 되고 이런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됐다면 당일보다 자 이런 재생이 가능한 상태로 저장이 됐다면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이건 미수 기수도 똑같고 미수 기수 파트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제작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맞춰서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되면 뭐다? 저장이 되면 기수다. 이거를 뭐 보이게끔 한 게 아니라 저장이 되면 기수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두 개 다 기억하고 계실 때요. 두 개. 하나는 뭐, 기획하고 촬영을 한 다음에 구체적 지시까지 한다면 당연히 뭐야? 제작에 해당이 되고 이런 촬영이 저장이 재생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저장이 되면 뭐야? 기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상대방 유포, 배포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까 미수다 하면 틀려요. 저장되고 나서 보이지 않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미수다 하면 틀리고 저장하면 뭐다? 기수다. 요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거 미수 파트도 같이 연결되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12번 들어갑니다. 자,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7호 60조 1항 2호 규定대마 또는 향정신의 매매는 매도 매수에 근접 밀접할 때 그 시행착수가 있죠. 자, 매도 매수에 근접 밀접 행위를 할 때 시행착수가 인정된다. 즉 거래 성사가 굉장히 근접한 시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마약류에 대한 소지 이전이 자,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뭐다? 기수다. 요거 우리 아까 요번엔 좀 미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미수 문제 나온다면 아까 저장되면 뭐죠? 기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약류에 대해서 소지의 이전이 완료가 되면 이게 기수되는 것. 요번에 미수 파트는 좀 중요한 판례에 좀 나올 문제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 미수 파트 좀 잘 주의 있게 좀 보시면서 시험장에 가시고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자, 방조범. 자,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 성립할 수 없다. 자, 정범의 행위를 도와줘야지만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정범의 실현과 뭐야?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행위. 자,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도와주는 걸 방조로 볼 수는 없다 봐야죠.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자, 14번 들어갈게요. 자, 정범이 공중송신권 침해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해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용해 제공한 후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정범의 방조로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정범이 이제 그 공중송신을 침해하는 게시물 웹사이트 서버에 업로드했죠. 자, 업로드하여 이거를 제공한 후에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어떻게 정범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여기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자, 정범이 이제 업로드 해가지고 석권에서 제공을 한 다음에 침해 게시물 삭제하지 않는 거 있죠. 서버에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물 처리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정범의 이 범죄 행위를 도와주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14번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15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같이 또 이제 두 번째 문단이 보면은 자, 공중 수신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 자, 링크죠. 링크를 자신의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정성의 방법으로 공중성을 침해하는 정범의 방조로 행위를 볼 수 있다. 자, 침해하는 게시물 영상물을 뭐해서 영상 저장물을 연결되는 링크. 자, 링크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한다면 그 정범의 행위를 도와주는 할 수 있다. 정범의 방조를 방조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4번, 15번 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기출이 될 텐데 요거 좀 잘 조심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근데 우리 참고로 링크 있죠. 자, 링크는 전시에 해당이 되고 침해는 아니에요. 그렇죠?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링크는 전시에 해당이 되지만 침해가 될 수 없어요. 그걸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요건 좀 비교 정리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링크 거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될 수 없어요. 링크는 전시 시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 15번은 자,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의 운영하는 사이트에 영리적으로 게시한 거죠. 그러면 거기 링크를 다시 따와가지고 자신의 운영하는 사이트에 계속 게시한 거죠. 그러면 요 그 정범의 위반 행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방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15번 정말 조심하시고요. 전원합의체 판결로 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16번 들어갑니다. 자,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법 230조 상표권 침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등록 상표마다 포괄해서 한 개 되겠죠? 자, 그러면 수개의 등록 상표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동일한 범위로 요 상표법 위반, 동일한 객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뭐야? 연속범으로 포괄 일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로 수개 행위. 자, 하나의 유사 상표 행위로서 수개의 등록 상표를 침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의 행위로 수개니까 하나의 행위로 수재가 나왔어요. 그럼 뭐야? 상상적 경합관계 있다. 전반, 후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포괄일제 두 문자 있죠? 포괄일제. 자, 포괄. 계좌 뚫면 집에 연결된다. 그럼 포괄일제는 계속범, 접속범, 집합범, 연속범, 결합범. 그래서 연속범은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그러면 포괄일제가 되죠. 그러면 상 위에 이제 전단은 뭐냐면 상표권 침해를 계속적으로 동일한 범위로 계속적으로 침해한다면 이건 뭐야? 포괄일제가 되지만 하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해서 수개의 등록 상표를 침해하면 하나의 행위로 수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17번 들어갑니다. 자, 단일한 범위, 그럼 동일한 범위로 일정 기간 동안 1년에 수수행위와 부정행위를 해서 수수행위와 부정행위 사이에 인간관계 인정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 그지? 그럼 반복하여 1년 행위. 그러면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반복 여러 차례 나니까 뭐죠? 포괄일체죠. 포괄일체. 자, 연속범의 뜻이 이거야. 연속범은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여러 차례 나면 포괄일체가 됩니다. 자, 그렇죠? 동일한 범위, 동일한 객체, 반복 여러 차례니까 포괄일체가 됩니다. 자, 넘어가면 18번 들어갈게요. 자, 형법 37조 후단. 자, 후단 및 39조 1항의 문헌 취지에 비춰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자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을 경우 이건 경합범이 될 수가 없죠. 경합범이 될 수 없습니다. 즉 형법 39조 1항일 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서 선고, 형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아니죠. 경합범이 아니기 때문에 요 동시에 경합의 처벌 요 규정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동시적 경합일 때 처벌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자와 이미 판결이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경합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요 39조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인데,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전과 후는 경합해 안 해? 안 해요. 자, 이 얘기는 이거야. 자, 봅시다. A제가 있고 B제가 있고 C제가 있어요. 판결이 했어요. 자, 근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됐죠? 그럼 판결 확정 전의 범죄, 이거를 사후적 경합입니다. 판결 확정 후의 범죄는 이거는 이제 판결 확정된 그 이전의 범죄 사후적이고, 자, 그러면 판결 확정 전과 후는, 자, 전과 후는 경합한다는다? 경합하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그 예컨대 ABC 범죄를 순찰할 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그 이전의 범죄를 뭐라 하죠? 이거를 사후적 경합을 하는 거예요. 자, 사후적 경합은 처벌 어떻게 했죠? 동시에 경합범처럼 처벌합니다. 즉 만약에 A, B, C를 동시에 판결했으면은 이게 30년이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시범죄가 10년이 확정됐어요. 10년이 확정되고 나서 그 여죄가 발견된 거죠. 그 여죄가 발견됐을 때 이 A, B는 판결받지 않은 수개죄이기 때문에 이건 공소 제기되겠죠. 공소 제기돼가지고 사후적 경합은 동시에 경합범처럼 처벌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B, C를 동시에 처벌해서 몇 년형이다. 유기형 최고는 30년이 났을 거라면 공소 제기해서 멋대로 선고하지 말고 30년 맞춰주라는 얘기죠. 몇 년? 그렇지, 20년을 선고하라는 얘기죠. 자, 이런 사후적 경합은 동시에 경합처럼 처벌하는데 문제는 판결이 확정된 이제 그 이전에 먼저 사후적 경합, 이 전가, 이건 이제 경합범이기 때문에 경합이 일어나겠죠. 근데 판결이 확정됐으면요, 이거를 야 이거지, 야 판결이 없던 걸로 보고 A, B, C를 동시에 몰아서 재판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왜? 판결이 확정됐으면 거기에 대한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아직 판결받지 않은 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예를 들듯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를 우리 뭐라 하죠? B. B야, B. 자, 그럼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아니한 죄 A와 C 이거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다. 그러면 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상황. 그러면 이거는 판결 확정됐기 때문에 A와 C는 경합할 수가 있다 없다? 경합할 수 없다. 즉 경합범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경합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9조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39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보셔야죠. 이때는 주문이 각각 하나씩 나오는 거야. 자, 이거는 경합하지 않기 때문에 39 적용이 안 된 거 알아두시고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판결 확정된 그 이전에 먼저 사후적 경합이죠. 여기서 주문이 하나가 나와요. 몇 년 이렇게 나오고 뭐 판시 A, B 판시 3년. C 공소 제기돼서 주문 하나 1년. 그렇죠. 이거는 경합이 아니라 플러스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19번 들어갑니다. 18번 잘 나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19번 들어갈게요. 자, 임의적 강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서 법률상 강경을 할 때는 형법 55조 1항에 따라서 상한과 하한 모두 2분의 1 미만으로 강경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 55조에서 유기징역을 강경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 그러니까 자, 법률상 강경을 할 때는 뭘 한다? 형기의 2분의 1. 55조에만 법률상 강경을 할 때는 형기의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기는 뭐지? 장기, 단기. 이게 형기예요. 예컨대 그 유기징역이 만약에 5년 이상이야. 그러면 5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 있을 때 이거를 법률상 강경을 하게 되면 형기 2분의 1. 형기는 이제 장기, 단기 이걸 형기라 하죠. 요거를 2분의 1씩 땅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2.6 이상 그 다음에 15년 이하 요 범위죠. 그러면 2분의 1까지 무조건 다운시켜주는 건데 2분의 1로 다운시켜주는 건데 요걸 2분의 1 미만으로 즉 여기 어떻게 돼요? 뭐 3년까지 해주자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조건 2분의 1이지 2분의 1 미만으로 15년 미만 2.6 미만 요걸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로 해야 되는 거지 미만으로 강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제 해설지 보니까 뭐야? 법률상 강경할 때는 뭐야? 모두 2분의 1로 강경한다지 2분의 1 밑으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19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20번 들어갑니다. 자, 정범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매할 마약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은 정범의 위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정범과 공동으로 취득할 평가할 수 없다면 위 몰수 추징에 의하여 정범같이 추징할 수는 없고 그 방조범을 또 방조로 얻은 이익 추징이죠. 방조 행위로 얻은 재산을 한해서 몰수 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어느 경우에 정범의 범죄 행위로서 수익을 정범과 동원에 취득할 수 평가할 수 없다면 방조 행위로 받은 그 이익 추징이기 때문에 방조에 얻은 재산 그 한해서 추징 몰수 추징할 수 있다 봐야 됩니다. 자, 주의하시고 자, 21번 들어갑니다. 자, 피고인이 갑을과 공모 정보통신에서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공소사실 기소 원심이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대가를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1항 2호 2항에 규정한 추징의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추징의 대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와 같이 웹사이트 매각 때문에 추징한 원심 판결의 법리 위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잘 봐요. 우리 범죄 행위로 이렇게 취득한 물건 있죠? 이것도 물건도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자 보세요. 위 웹사이트죠. 웹사이트는 범죄 행위로 범죄행위는 무형의 재산일 뿐이다. 그래서 웹사이트는 무형이죠. 그 재산일 뿐 형법 48조 2호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해서 취득한 물건이다. 물건은 아니다 보는 거죠.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서 취득한 대가는 형법 48조 1, 2호 2항 규정의 추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48조에서 추징의 대상을 보기는 뭐였지? 48조에 의하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이렇게 취득한 물건에 한해서 대가는 이제 그 추징할 수가 있는 건데 웹사이트는 무형이 아니죠.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추징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다시 보면, 자, 이제 정리하면 봅시다. 쭉 했죠? 그리고 이제, 자,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취득한 대가를 추징한 사안에서 이 웹사이트는 뭐가 낼 수 없다? 그지? 48조 1항 여기에 나오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웹사이트는 무형적 재산이지 물건이 아니야. 그래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48조에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거 잘 나올 겁니다. 주의하시고. 형벌론에서 이번부터 중요한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몰수 추징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 중요한 판례 나왔기 때문에 몰수 추징에 관련 판례도 다 숙지하고 들어가시고. 자, 넘어갑시다. 22번. 자, 보관찰법 제32조 3항이 보관찰 대상자에게 가할 수 있는 특별준수상으로 자, 범죄 행위로 해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 사호에 같은 항 제1호부터 9호까지 사항은 보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명령, 수감 명령 대상자는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보관찰법 있죠? 보관찰은 그 같이 1호부터 9호까지 사항은 보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을 뿐이죠. 자, 요 보호관찰 대상자에만 가할 수 있는 여기에 뭐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죠? 사회봉사 수강 명령 대상자까지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체포죄는 뭐지? 계속범이죠. 계속범이지, 계속범. 그래서 계속범인 거 알아두시고 또 체포는 게 사람의 신체의 현실적 구속이죠. 그래서 체포행위에 확실한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하는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지만 뭐가 된다? 기수가 됩니다. 자,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왜? 계속범이기 때문에. 근데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에 그친 경우 요게 좀 잘 나올 겁니다. 일시적에 그친 경우는 미수범에 해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저장해서 하면 기수가 되는 것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봤을 때 주거 강간죄 있죠? 요거 파트하고 요 체포죄에서 기수 미수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기수 미수에 대해서 확실히 문제가 나올 거고 그 전에 중요한 판례가 나왔던 중간간 있죠. 즉 뭐냐면 불능미수 파트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간간 있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을 할 때 중간간인데 예컨대 잠을 자고 있는 부녀를 간음을 하게 된 중간간이잖아요. 근데 그 행위자가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간음을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야. 이때는 만약에 그 심신상실 상태, 즉 잠을 자고 있었다면 중간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 미수가 되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거하고 같이 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시키지 말고 그것도 이제 중요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수 나오면 아마 거기서 정답률, 여기서 정답률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24번 들어갈게요.
자, 24번.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 양육 상태를 깨트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에 옮긴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을 나타내는 뭐야? 미성년자 약취죄를 구성하죠. 그래서 부모도 미성약취 유인의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폭행 협박으로 살인힘을 행사해서 보호 양육을 깨트려서 자기 또는 제3의 지배에 옮기면 당연히 약취죄가 성립됩니다. 자, 또 한번 보시면 올라가요. 다음 문제 봅시다. 그래서 25번이 이번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자, 약취죄 나오면 이제 20번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피고인과 갑은 각각 한국하고 프랑스에서 따로 살며 이혼 소송 부부로서 자녀인 피해 아동을 프랑스에서 각각 함께 생활했는데 피고인이 을을 면접 교섭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 양육하던 갑으로부터 인계받아 국내로 데려온 후 면접 교섭 기간이 종료됐어요. 면접 교섭이 종료됐으면 그 애를 다시 어떻게 기존의 보호 상태 돌려줘야 되는데 이때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을 데려주지 않고 갑과 연락을 두절 법원의 유아인도 명령을 불응한 경우는 당연보다 미성년자 약취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25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면접 교섭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를 데려다 주지 않으면 이때 성립한다. 뭐 약취죄 성립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들어갈게요. 자, 피해자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에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조절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면 당해보다 중간간 또는 중간계수행의 심신상실 또는 한꺼번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의식을 잃은 상태죠. 또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당연히 여기죠. 그 의식을 중간간이라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혼한 거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건 당연히 뭐야? 한거불능, 심신상실 상태고. 자, 여기 두 번째 문제. 의식을 잃지는 않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 조절 능력이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요것도 뭐에 해당이 된다? 중간간의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많이 나왔어요. 26번도 보시고. 자, 27번. 그래서 사실관계 보면 피해자가 의식 상실 상태에 빠져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기결정 침해에서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재 저하된 상태. 자, 의식은 잃고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도 우리 물러보겠다. 여기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이 된다. 한거불능 상태에 해당이 되면서 중간간이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 그 자유에 관한 부분 있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 여기서도 강간죄 강제추행에서 좀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이 있죠. 그 개념 같이 거기서 정답률을 알 것 같으니까 그것도 꼭 숙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합니다. 자, 그래서 27번하고 28번이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성범죄에 관해서는 무조건 요번에 또 한 문제 꼭 나온다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26번, 27번, 그리고 27번하고 28번에서 정답률이 나올 것 같은데 28번은 저번에 한번 기출됐기 때문에 아마 27번도 정답률이 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28번에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알게 된 14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 갑이라고 거짓 소개합니다. 원래 이제 얘가 36세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고등학생 2학년 거짓으로 소개하고 채팅을 통해서 교제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다며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이 선비와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자, 피고인과 헤어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제안을 승낙한 피해자를 마치 자신의
갑인 것처럼 행사해서 가늠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즉 뭐냐면 그 자신의 스토킹 여성 때문에 힘들다. 그 여성 때문에 자신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 이거를 기망이라는 의사표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자, 자신을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힘들고 그 여성을 떼어내려면 자신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거짓말했죠. 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성적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런 기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가늠 그 가늠한 승낙을 해가지고 제안을 승낙해가지고 그 피해자 선배인 것처럼 가늠한 사건인데 요 승낙한 거는 뭐냐면 이 기망이라는 의사 자 기망으로 위계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승낙을 했었죠. 승낙을 한 거죠. 그러면 요 위계가 만약에 기망이라는 의사를 전달을 안 했더라면 승낙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성적 결정을 승낙을 하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그 기망으로 속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위기에 해당이 된다 봐야겠죠. 자, 이런 것은 가늠행위 위기에 한다 평가할 수 있다. 자 넘어가시면 자 이게 위계가늠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지고 전원 판례로 인해 이제 그 판례가 변경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 그 전에 그 위계는 뭐였어요? 가늠행위 자체의 착오에 빠져야지만 위계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가늠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막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성적 결정을 결정을 했더라면 거기 기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뭐 금전적인 대가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기존의 판례 있죠? 요거 1번 그 이 판례가 성경험인 16세 여고생 사건인데 자 성경험인 16세 여고생 사건이에요. 자 이것도 기망으로 해서 줄로서 기망해서 이제 성적 자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된다는 거죠. 옛날에 위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는데 이제 요 판례 변경을 해서 또 뭐에 해당이 된다? 이제 위기에 해당이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2번 자 2번도 인터넷 쪽지 사건인데 자 인터넷 쪽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유인한 후에 성교행위를 제모함으로써 난 거죠. 이것도 이제 위기에 가늠죄에서 위기에 해당이 되고 자 3번에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소개시 거짓말해서 그 자기 성적 결정을 결정했다면 이거 속아서 했기 때문에 위기에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위기가 안 되는 것이 요 대법원 전원합의 판례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위기의 개념이 변경이 됐죠. 당연히 위기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자, 뭐 29번에 자, 가볍게 좀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미용업체인 갑주식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카페에서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을을 자신 옆으로 앉힌 후 귓속말로 일하는 게 어렵지 않냐? 힘들 건 있으면 말하라 하면서 갑자기 을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 을이 하지 마세요라고 했음에도 거부사 바뀌었음에도 괜찮다. 힘든 것은 말해라. 무슨 일은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허벅지를 만졌다. 당연히 강제추행죄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